반갑습니다. 77입니다. 자, 주변의 환경과 또는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. 시공법이. 오늘은 이제 그 간단한 얘기인데, 지금 배경 화면이 무슨 유원지에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저쪽을 보면은 바다가 훤히 보이는데, 여기가 지금 동해바다입니다. 동해바다. 제가 동해바다 바로 여기서 이 길 하나 건너가면 바로 모래사장, 백사장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환경 좋은 데서 당분간 공사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. 자, 사람이 그 수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결정을 하겠지만은 그거 말고도 서로 간에 어떤 신뢰와 유대관계, 또 배려심, 이런 것 때문에도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그 경우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서울 근교에서만 공사를 하다가 주로 이렇게 동해바다 앞까지 왔습니다. 자, 새로 시작되는 이 전원주택은 이제 설계도 다 나왔고, 저는 이 공사를 하기로 이제 계약한 게 한 달 전쯤에, 그쵸? 이제 설계도 다 나왔고, 착공계 승인도 나왔고, 이제 시공만 하면 됩니다. 근데 이 설계도는 그냥 세부 설계는 아니고, 그냥 기본 설계, 배치도, 평면도, 인면도, 이 정도만 나온 설계입니다.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공사 단계별로 건축주하고 또 상의하고 협의할 사항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그러한 집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제가 지금 강원도에 곧 시작을 앞두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거리가 집에서 멀다 보니까 출퇴근할 만한 거리는 아니고, 그래도 제가 현장에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일주일에 3-4번, 그래도 또 어떤 공정이 중요할 때는 거의 매일 제가 현장에 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숙소를 구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단기 렌트 해가지고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숙소도 좀 알아볼 겸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이 강원도 바닷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그 골조하는 형틀 팀장도 만나고, 또 설비하시는 분, 전기하시는 분, 이렇게 다 좀 미팅을 하고, 또 현장 상황을 다 같이 둘러보면서 준비해야 될 거, 문제점,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. 본격적인 공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차피 단독주택, 물론 이제 콘크리트조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, 그래도 계획 세워서 빨리빨리 하면은 넉 달은 잡아야 되겠네요. 완공될 것 같습니다. 이 신축하려는 터가 도로보다 조금 낮아요. 한 1m 정도.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레벨에 맞춰서, 도로 높이에 맞춰서 마당 높이를 좀 성토를 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접 대지 경계선상에 보강토를 쌓아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. 요 며칠 전에 저한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는데, 구독자 박현호 님이 마침 이런 이제 그 보강토 쌓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, 뭐냐면, 자, 보강토 쌓는데 지오그리드를 써서 하는 거하고 D형 강 보강재를 해서 쌓는 방법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,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가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, 이왕에 이 새로 지금 신축할 주택에 터도 일부 보강토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 김에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립니다. 이 원래 건축법 대지의 안전, 거기 보면은 그 옹벽, 축대, 이 규정이 나와 있어요. 근데 이 법은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m가 이렇게 이상이 되는 그러한 옹벽이나 석축, 그런 거 축조할 때는, 옹벽을 축조할 때는 철근 콘크리트 조로 해야 한다,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. 근데 이 법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보강토라는 그런 공법과 재료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이제 규정에 의해서 보강토로 해도 3m 이상, 5m 막 이렇게 보강토로도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보강토라는 게 조적식입니다. 말하자면 보강토 블럭을 쌓아서 올라가는 방식인데, 기본적으로 이 조적조라는 거는 수직 압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튼튼합니다. 그렇지만은 이 횡력, 측압, 옆에서 미는 힘에 대해서는 취약한 게 이 조적식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보강토는 그걸 보완을 하려면은 그 옆에서 미는 토압, 측압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한데, 그게 바로 그 망처럼 생겼죠. 지오그리드라고, 그
굉장히 강한 그 합성수지 망이 있습니다. 그물처럼 생긴 거를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거를 깔고 그 망 끝에 보강토를 얹어서 물려서 이렇게 두 켜마다 또는 세 켜마다 그 망을 집어넣고 쌓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망이 흙에 꽉 눌려가지고 그 망이 어떻게 파괴되거나 찢어지거나 끊어지거나 빠져나오지 않는 한 보강토는 그 망에 물려서 쌓기 때문에 보강토가 이렇게 자빠지지 않고 안전을 유지하는 겁니다. 근데 최근에 또 개발된 거는 그 지오그리드 말고 D형 강 보강재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사진에서 보듯이 그냥 우리 허리띠처럼 생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. 지오그리드 그 메쉬하고 같은 비슷한 재질인데 인장력이 굉장히 강하고 이 신축률도 별로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강토마다 띠를 U자로 꼬부려서 두 줄로 하든지 각각의 블럭마다 그 D형 보강재를 배치를 해서 흙에 일정 거리를 묻어서 이 블럭이 보강토 블럭이 자빠지는 거를 잡아주는 방식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은 뭐 크게 그렇게 차이는 안 난다고 봅니다. 그렇지만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지오그리드가 일반적이고 평이해요. 그래서 얘는 쭈르륵 다 깔아주기 때문에 이 보강토 블럭이 다 한꺼번에 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그냥 평범하게 평균적으로 이 지오그리드 망을 사용해서 이제 보강토 블럭을 쌓는 게 일반적이에요. 근데 그거를 좀 더 이제 개선하고 뭐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새로 개발돼 나온 게 이 D형 강보강재, 이 띠를 또 둘러서 쌓는 방식인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원리는 같은 겁니다. 어쨌든 이 토합에 의해서 이 조적식 보강토 블럭이 변형되거나 자빠지는 거를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제가 요 며칠 전에 의뢰를 받고 필동 3가입니다. 거기가 필동 3가. 그 동네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은 한 45년 전쯤에 거기에 윗집 아랫집 이렇게 터를 닦으면서 지금 대지경계선상에 그나마 위치는 거의 정확하더라고요. 옹벽이 이렇게 서 있고 옹벽이 한 3m 되죠. 그 옹벽에 덧붙여서 지붕이 형성되면서 거기가 그 전에는 이제 커다란 음식점 뒤쪽에 주방 쪽이 돼요. 그 주방 뒷벽이 바로 그냥 옹벽이면서 그 윗집 그 터가 거기에 이제 연결이 되죠. 그래서 그 옹벽은 그 대지경계선상에서 보면은 윗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문제는 그 옹벽 밑에서 이렇게 물이 줄줄줄 새 나옵니다. 근데 이 아랫집 이제 건축주는 그 옹벽이 과연 그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? 예? 밑에서 물이 자꾸 질질질 새 나오고 장마철엔 또 더 많이 물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늘 졸이고 편치 못하게 이제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가서 그걸 간단하게 그 옹벽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이 슈미트 해머라는 게 있습니다. 슈미트 해머가 뭐냐면 이 망치에 그냥 망치인데 거기에 디지털 반발 그 측정기가 붙어 있어요. 그래서 망치로 옹벽에다 딱 때리면은 거기에 디지털 숫자로 그 옹벽의 압축 강도 그게 표시가 됩니다. 물론 그렇게까지 정확하진 않아요. 근데 제가 한 4군데인가 옹벽을 3차례씩 때려서 그 슈미트 해머 값을 보니까 약 평균적으로 150kg per 이제 스퀘어 센치당. 근데 요새 이 단위를 잘 안 쓰죠. 압축 강도 150 같으면 15 MPa 정도 그러한 값이 나와요. 15에서 한 18, 그 사이로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강도는 뭐 그 정도면 안전하다. 이게 뭐 붕괴되거나 변형되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 밑에 하부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질질 흘러나오는 거 이거 꼴배기 싫다고 거기다가 뭐 방수를 그냥 다 해가지고 물을 꽉 막았다.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은 그 옹벽 뒤로 물이 차오릅니다. 그러면 흙이 전부 물에 이렇게 젖어서 죽사발이 되겠죠. 근데 중요한 건 이 흙의 토질의 이 종류입니다.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옹벽 뒤에 있는 흙이 뭐 쌀알 같은 모래, 뭐 자갈 이런 거예요.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. 물이 이렇게 찬다고 하더라도 토합이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밀가루나 미숫가루 같은 이런 고운 분말질의 그러한 진흙질의 그런 흙이다 그러면은 물이 스며서 찼을 때 토합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. 그게 진흙 죽사발이 돼가지고
일반적인 그런 액체 비슷하게 되죠. 잼처럼, 겔처럼. 그래서 이 밀가루 풀 같은 그러한 형태의 이 진흙질이 이 토합이 작용하면 그게 엄청 세요. 그래서 옹벽이 붕괴가 될 수도 있고 변형이 될 수가 있다.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콘크리트 타설로 해서 옹벽을 쌓지 않고 한 4, 50년 전에는 일반적으로 견칫돌 쌓기라 그래서 이 마름 목골, 그 말 그대로 하면 개 이빨이죠. 이렇게 송곳니처럼 길게 된 견칫돌. 이 사진에서 보는 게 저게 견칫돌인데 저런 걸 마름 목골 다이아몬드 골로 쭉 싸서 올라가요. 일정한 각도를 주죠. 그것도 뭐 건축법 규정에 있지만은 뭐 찰쌓기, 매쌓기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는데 그거 할 때 거기에 이 파이프를 묻어서 거기에 배수구를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. 근데 그 나중에 거기에 뭐 콘크리트를 더 씌웠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서 그 배수구가 다 막혔겠죠. 그래서 이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밑으로 스며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물리적으로 지금 콘크리트 강도도 괜찮고 하지만은 그 물이 못 나오게 다 봉해버렸다. 그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럴 때는 밑에 물 나오는 부분에 배수구를 설치해서 그냥 하수관, 배수관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. 뭐 배수 파이프를 하든지 아니면 뭐 트렌치 같은 걸 설치해서 그 물이 자연스러운 건수가 옹벽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이렇게 스며 나가게 해야 됩니다. 근데 이 옹벽이 뭐 위에 터 소유냐, 위에 터에서 관리해야 되냐, 누구 거냐, 이 물 나오는 책임이 누구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서로 또 뭐 손해배상 청구하고 소송을 하고 가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.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.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. 그냥 거기에 배수구 처리를 해주면 돼요. 그리고 이 트렌치나 하수구나 좀 정리해서 그거를 처리를 해주면 그걸로 간단히 끝납니다. 그거 가지고 뭐 시시비비 따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골치 아파요. 법원에 가뜩이나 사건이 많은데 그런 걸로는 안 하시는 게 됩니다. 얘기가 지금 조금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구독자 박현우님이 얘기한 그냥 지오그리드 망을 까는 게 좋냐, D형 그 보강재를 까는 게 좋냐, 어떤 차이가 있냐 했는데 하여튼 결론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.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그 낮게에다가 그 D형 보강재를 하는 거는 하나하나 잘 해야 돼요. 그 중에 하나가 뭐 잘못됐다든지 그러면 하나가 힘을 좀 덜 받을 거 아니에요. 물론 다 같이 물려 있고 그 보강토에 다 핀을 또 끼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서로 물려 있긴 한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물려 있는 거는 그 망형으로 된 지오그리드가 그냥 편안하다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신축하는 이 동해안의 새 주택도 그 터를 이 도로 요 높이 레벨만큼 터를 높여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터를 높이면 옆에 터하고 대지 경계선상에 뭐 이렇게 사면 처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내 땅이 이렇게 좀 로스가 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딱 보강토를 하든지 처음엔 보강토를 하려고 그랬어요. 근데 자, 이 주택 자체 설계가 골조가 철근 콘크리트 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시공할 때 거푸집도 들어오죠. 뭐 펌프카도 오죠. 다 오니까 뭐 따로 보강토 팀이 들어와서 보강토를 쌓는 것보다는 그냥 거푸집, 우리가 형틀이라 그러죠. 판넬. 일본 분들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반네루라 그럽니다. 판넬을 반네루. 그 들어왔을 때 거기에 거푸집 되고 또 이왕 철근 들어올 때 철근을 더 시켜서 물론 이 높이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뭐 구조적으로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도 될 정도예요. 그리고 어차피 이 터를 높이면은 나중에 옆에 터도 건축을 할 때 자기네만 또 이렇게 터가 낮아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 덱도 아마 흙을 채워서 높여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경계선상의 옹벽은 나중에는 결국은 묻힐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깝지만은 그래도 아쉬운 사람이 먼저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옹벽으로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더 절감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, 어떠한 시공법 이런 것들이 그 자체를 보면은 그래요. 다른 거 자, 본동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로 안 한다. 그냥 맨 땅에 자, 한 1m 높이로 길이 한 32m 옹벽을 하겠다 그러면은 콘크리트,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은 비용이 좀 비싸져요. 예. 근데 그냥 보강토 블록으로 하면은 그거보다 한 절반 가격으로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독립해서 할 때는 그냥 값도 싸고 편한 보강토를 싸도 되겠지만은 이 주변의 여건이 어때요? 이 본동 주택 골조를 아예 철근 콘크리트로 하기 때문에 그 김에 그냥 이 높이가 높지 않은 옹벽도 그냥 철근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,
이 보강토 블록 쌓는 데 있어서 그 잡아주는 지오그리드 망이나 D형 그런 이 보강선이 그 역할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네요. 물론 중요합니다.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.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보강토 블럭을 쌓으면서 뒤채움 골재, 쇠석이 됐던 뭐 잡석이 됐던 재생 골재가 됐던 걔를 충분히 채워야 돼요. 그 다음에 뒤채워주는 성토하는 그 흙의 재질이 중요합니다. 좀 전에도 말했듯이 마치 쌀알 같은 모양, 좁쌀 모양, 이러한 모래질, 왕모래질, 마사토라 그러죠. 그러한 흙은 굉장히 좋습니다. 성토하기에. 물론 농사 짓는 흙으로는 아니죠. 그렇지만 이 털을 닦기 위한 거로는 뭐 잡석이 섞이거나 모래질 이런 거 아주 좋아요. 제일 나쁜 게 그 진흙질입니다. 얘는 물을 먹으면 완전히 그 잼처럼 돼요. 잼 죽사발이 돼가지고 엄청 위험해집니다. 그 옛날에 우면산이 흘러내린 게 뭐예요? 그 흙 자체가 전부 진흙질 흙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비가 그냥 장마철 5박 6일 계속 비가 오니까 흠뻑 젖어가지고 그 무게, 자기 무게 못 이겨서 그냥 그 진흙 덩어리가 주르륵 쏟아져 흘러내려요 아주.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진흙질은 이게 잘 다져지지도 않아요. 바짝 건조하면 자기가 말라서 그냥 딱딱해질지 모르는데 물기가 있다 그러면 뭐 뭘로 다져도 막 여기 다지면 여기가 올라오고 막 여기 누르면 여기가 올라오고 막 그 진흙질을 뻘흙 같은 거 엄청 안 좋습니다. 제가 몇 년 전에 양평 양서면 모광리라는 데가 있어요. 거기 터가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25톤 트럭이죠. 그냥 앞사발이라고 부르는데 왜 앞바퀴가 이렇게 4개가 같이 이렇게 조향 움직이는 앞사발이 그걸로 한 1000여 대가 흙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 채우면서 거기에 보강토를 한 4m, 5m 평균 이렇게 쌓는 그 토목 작업을 하는데 제가 그 3년 보증 사인도 해줬어요. 3년 보증. 3년 안에 탈이 나면 제가 무상으로 해주기로.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그 터가 여기 도로가 이쪽에 이렇게 한 5, 6m 높이에 있고 저 밑에는 한 낙차 한 5, 6m가 나는데 그 터 끝에는 그저 뭐 부실하게 한 2m짜리 콘크리트 옹벽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. 뭐 2m 정도만 그때 당시에 하는 거니까 범면 내려가서 그 끝에 한 2m 정도니까 뭐 굉장히 좀 왜소하게 그 옹벽 콘크리트 옹벽 두께도 얼마 안 돼요. 한 뭐 15전, 20전. 근데 거기서부터 그 옹벽 윗면부터 한 4, 5m 보강토가 올라가니까 굉장히 좀 염려가 되는 그러한 이런 보강토 공법이죠. 그렇지만 뒤채움 흙을 좋은 걸로 하고 이 뒤에 쇠석자갈 그때 재생골재라 그러죠. 남양주 쪽에서 엄청 25톤 트럭으로 뒤채움을 많이 했어요.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오그리드 망을 깔면서 한 2켜마다 또는 3켜마다 잘 다져줘야 돼요. 이거 잘 다져야 됩니다. 이거 대충 다지고 이러면 안 돼요. 또 흙 붓고 또 2-3켜 쌓고 또 망 깔고 또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. 근데 제가 흙을 한 1000여 차 받으면서 하루는 그 흙 움직이는 차들은 새벽 막 3, 4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. 근데 한 번을 가보니까 막 식더만 뻘흙이 들어왔어요. 뻘흙이 한 5-6차 그냥 새벽같이 부어놓고 도망갔더라고요. 그 다시 다 연락해서 그 흙을 걷어갔죠. 다시 다 현장에서 다시 걷어가 버렸어요. 그 뻘흙 같은 거 그런 거 들어가면은 누가 흙 공짜로 갖다 준다고 그래서 그런 진흙질 같은 거 준다 그러면 아예 그 노땡큐 하세요. 그냥 됐다고. 그런 흙 공짜로 준다 그래도 절대 쓰면 안 됩니다. 그 운반비 비용을 좀 주더라도 좋은 흙이라는 건 뭐 농사용이냐 뭐 터를 이 성토하는 흙이냐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어떤 대지 조성을 한다. 그 위에 건축물이 쓴다 그러면은 그러한 자갈 섞인 모래질 흙 이런 거 좋습니다. 말하자면 마사토 같은 거 이런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이런 점이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물론 그 보강토를 잡아주는 지오그리드 망이나 그 D형 보강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나머지들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. 자,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털을 닦으면서 보강토를 쌓기도 하지만 이 전에 골짜기가 있어요. 골짜기를 다 흙을 메우면서 골짜기에다가 이 보강토를 쌓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그럴 때는 애초부터 거기를 흙으로 막고 보강토를 쌓아도 원래 물이 흐르던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물길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이 땅 속으로. 그리고 거기가 이 골짜기 개울이었으니까 거기에 자갈 바위 덩어리들이 많고 거기에 흙을 채우고 메운다고 해도 그 자갈 틈으로 물길이 그대로 있어서 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얘기했죠.
그 물이 차면은 물이 생기면 물길이 생기면 그 보강토가 어떻게 돼요? 견디질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강토 쌓기 전에 그 물길을 포크레인이 와서 어디로 애초에 돌리든지, 예? 아니면 거기에 뭐 유공관 같은 거 배수관을 그 안에 충분하게 만들어서 물길을 돌려줘야 돼요. 제가 그 양평 오광리도 그 보강토 쌓기 전에 그 밑에 유공관을 설치해서 배수를 다 처리를 했어요. 그 밑에. 왜? 물이 고이지 않게, 물이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. 그래서 그 공사한 이후로 제가 3년 보증을 했다 그랬잖아요. 그 3년 기간 동안 유난히 여름에 막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. 그래서 양평 뭐 전역에 보강토 무너진 데가 많았는데 거기 무사하게 그냥 까딱 없습니다. 그렇듯이 그 물처리 같은 거 잘 해주고 이러면은 보강토가 안전해요. 그래서 이 보강토를 벽을 잡아주는 이 말하자면 그물망, 지오그리드나 D형 이런 보강선, 물론 뭐 중국제 질 낮은 것보다도 국산 그 카본 이 다 그 규격이 있어요. 인장 강도를 표시하는데 그거 확인하시고 그 코팅된 카본 코팅된 재질로 쓰면은 그것도 연질이 있고 경질인데 경질 카본 코팅된 거 좋아요. 그리고 그거를 그냥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 인장 강도 또 이게 2% 늘어났을 때 인장 강도, 5% 늘어났을 때 인장 강도 같은 게 다 값으로 표시돼서 나오거든요. 그런 거 확인하시고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어쨌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어쨌든 저는 이 동해 바닷가에 와서 한동안 일을 하게 됐습니다. 이 영상을 통해서 올해 가을에 하려고 그랬던 그 정 여사님, 용인 양지의 정 여사님 그 9월이 아니라 내년으로 미뤄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리고 판교 그 박사장님도 공사를 그냥 내년으로 다 미뤄주셨어요. 어쨌든 또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